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6만 3,73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4,105명, 완치 411만 4,969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220명대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보건부는 92건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5일 기준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25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239명이 해외 유입자이고 15명이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보고된 254건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경미하거나 무증상이었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과 콧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빠른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 110개국 이상에서 발견되었으며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 각 정부 부처의 회람을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회람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말고 즉시 센터와 연락을 취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보건부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86.6%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100개의 지역과 도시에서 무작위로 실시한 항체 검사를 통해 나온 것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73.2%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대변인은 2번의 대유행과 지속적인 백신 접종이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이라며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1월 1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시작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무료 접종 우선 대상자는 고령자부터 선정되었으며 대상자는 약 2,150만 명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여 부스터샷을 받을 수도 있으며 방역당국은 유료 부스터샷을 6,160만 명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스터샷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1. 2차 접종 백신에 따라 부스터샷 백신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스터샷 유료 예방접종자들의 접종 가격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보건부 장관령으로 시행된 상호협력 예방접종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백신 가격 32만 1,660루피아와 서비스 비용 11만 7,910루피아로 도합 43만 9,570루피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급증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보건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병상 사용률 94%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치료제는 사망률을 최대 90% 예방하고 중증 입원율을 최대 70%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몰누피라비르는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지만 임상시험 기간이 짧은 탓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대처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된 이후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더욱 커졌는데 제조사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임상 참가자들은 투약 기간 중 성관계를 피하거나 피임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모유 수유를 금지하고 있어 폐하의 기형 유발에 대한 부작용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보건부도 해당 부작용에 유의하여 처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기업 에코솔라에너지가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 한중피낭 돈팍 자유무역지구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에코솔라에너지는 빠시르 반장 누산따라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코솔라에너지 대표는 해당 발전소가 115헥타르 부지에 5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이는 현지 기준 약 10만 명이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발전소 건설에는 1,500명의 작업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한국인 비율은 약 5%이고 나머지 95%는 현지에서 고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이후에도 기업 채용은 현지 노동자들 위주로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회사 대표는 밝혔습니다. 한편 탄중피낭 나흐마 시장은 리아우 제도주의 수도격인 중심부에 건설되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해당 발전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지자체장 및 국토청과 협력하여 발전소 부지 적합성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차후 개발 단계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정부 프로젝트 또는 공공기관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시
지정 품목에 한해 국산 부품 사용 요건 정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무역 장벽 중 하나로 국산 부품 사용 요건에 해당되는 품목은 현지 생산 제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제조해 사용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국산 부품 비율은 25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현재 국산 부품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1257개로 18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나 산업부는 올해 1250개의 신규 품목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세부 품목 리스트와 인증에 필요한 절차는 TKDN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부는 2022년 동안 한 회사당 최대 8개 제품을 무료로 인증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무역부 장관은 해당 정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명한 정책이며 더 많은 국산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확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스마트폰이 품목에 추가됨에 따라 삼성과 애플은 각각 직가랑과 바탐에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만들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바이오디젤 B30 연료를 930만 킬로리터를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2년에는 바이오디젤 1015만 킬로리터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으며 파뮤 플랜테이션 기금 관리청을 통해 35조 4,100억 루피아의 기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파뮤 관리청은 올해의 파뮤 생산량 목표를 작년에 4,971만 톤보다 130만 톤 증가한 5,101만 톤으로 잡았으며 생산량의 70%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바이오 연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시험 비행까지 마친 바이오 항공유 제2.4 제품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바이오 디젤 B40의 경우 차량 엔진 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후 2023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바이오 연료명의 수치는 파뮤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항공유 제2.4는 일반 항공유의 파뮤 2.4%를 합친 것이며 바이오 디젤 B40의 경우 파뮤 비율이 40%입니다. 한편 파뮤관리청은 상용화를 앞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으나 보조금 지급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료 펌프 결함으로 인해 일본차에서 시작된 리콜 사태가 현대자동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주 나타나는 리콜 사례는 연료 펌프 결함 때문입니다. 해당 연료 펌프 결함은 브레이크액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저속 제동 시 브레이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이하츠는 지난 2021년 3월에 거의 1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리콜 대상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생산된 유제니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생산된 올류 다이하츠 테리우스,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생산된 모든 시리온이 대상입니다. 도요타와 미국의 제조업체인 쉐보레도 같은 연료 펌프를 사용하여 비슷한 시기에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2021년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생산된 팰리세이드 106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대차 최고 운영 책임자는 팰리세이드가 유럽 최고의 SUV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에서 10억 루피아에 판매되는 프리미엄 클래스에 속해 있어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발맞추어 리콜 실시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검사와 교체를 수행하는 데에는 약 1시간 30분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수급 불균형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21년 인플레이션은 1.87%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0년 인플레이션이 1.68%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0.19%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3.8%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유럽 국가는 평균 4.9%, 미국은 6.8%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중앙은행 간의 강력한 조정으로 유지된 것이며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경제조정부 장관은 말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상품은 식용유와 베트남 고추, 닭고기, 계란 순입니다. 식용유의 경우 인플레이션 1.87% 중 0.31%를 차지하였으며 베트남 고추의 경우 0.11%를 차지하였습니다. 식용유는 2020년 7월 대비 약 80%의 가격 상승이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식용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고추의 경우 한때 가격이 85.98% 급등하였는데 이는 생산 농장들에게 해충, 홍수, 저품질, 적은 수확량 등의 공급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쌀 상품의 경우 정부의 쌀 가격 안정화 정책에 의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으로 인해 쌀 공급이 안정화되어 3년 동안 쌀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2022년에도 에너지 위기,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요인들이 곳곳에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 2022년에는 3.5%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은행과 함께 협력하여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의 2021년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 10.08%를 기록하여 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의 주가지수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세계 최대 수익률을 기록한 주가지수는 대만 증시가 23%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미국 증시가 18.9%, 영국 14.5%, 호주 14.5%, 태국 14.3%, 그리고 6위를 기록한 인도네시아 증시 10.08%입니다. 이어 싱가포르 9.9%, 일본 4.9%, 중국 4.2%, 한국 3.6%, 필리핀 2.7% 순으로 올랐으며 말레이시아는 주가지수가 마이너스 5.1%로 하락하였고 홍콩 주가지수도 마이너스 15.1%까지 폭락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생 주식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2021년 기준 740만 명의 투자자로 기존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증권시장의 주식 발행 지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194개의 주식회사로부터 약 363조 루피아의 증권이 추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169개 회사에 118조 루피아를 기록한 2020년보다 206% 급증한 수치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증시는 신규 주식 자금의 2배 증가, 개인 및 투자회사 등의 투자자 증가, PMI 구매관리 지수 증가, 2022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5.2% 예상 등의 호재로 2022년에도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